종이 변기 시트 커버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혀처럼 생긴 플랩을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뜯어내거나 뒤에 놓이게 하는 대신 변기 시트를 내리고 변기 안에 그 부분을 넣은 채 시트 위에 깔아주세요. 변기물을 내리면 물이 플랩을 잡아당겨서 시트 커버도 물과 함께 내려갑니다. 시트 커버 사용 후에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휴! 공중화장실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힘들어요. 특히 화장실 칸에 문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더욱 그렇죠. 이 틈새는 환기에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쓸데없이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상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편 천장 선풍기는 더운 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풍기에는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스위치가 위에 있습니다. 여름 설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찬 공기를 위로 빨아들이고 겨울 설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밀어냅니다. 휴대폰에 신호막대가 가득 찼다고 해서 수신 상태가 최고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전화 제조업체는 사용 가능한 신호의 강도 수준을 감지하는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많은 막대수 혹은 더 적은 막대수를 표시할 수 있어요. 핸드폰마다 바의 수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저는 초콜릿 바에만 관심이 있어요. 쥐를 식기세척기에 넣기 전에 헹구는 것은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식 식기세척기에는 그릇이 얼마나 더러운지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조절된 양의 물로 설거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음식 찌꺼기는 긁어낸 후에 쥐를 잘 배열해서 식기세척기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도록 맡기세요. 병뚜껑 밑에 있는 그 작은 디스크는 생산 공정에서 남은 부분이 아니에요. 뚜껑이 더 꽉 닫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병을 뒤집어도 액체가 사방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요. 플라스틱 디스크는 탄산음료에 톡 쏘는 맛이 더 오래 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을 때는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파스타를 끓일 때 냄비에 나무 숟가락을 걸쳐 놓으면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거품이 숟가락에 닿았을 때 불안정해져서 물이 가스레인지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이걸 알게 되다니. 진행 표시줄이 50%에 있다고 해서 파일의 절반이 다운로드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두 다운로드 되었을 수도 있고 전혀 다운로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 표시줄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인터넷 속도와 네트워크 가용성이 다운로드 완료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가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필요한 위치에 파일을 배치합니다. 하드드라이브가 오래되거나 가득 차면 파일 실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완벽한 스무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액체를 먼저 넣으세요. 우유, 코코넛 워터, 커피, 요구르트를 넣은 후에 다른 재료를 넣으세요. 그래야 완벽한 소용돌이로 모든 것이 적절히 혼합됩니다. 파스타용 국자에 있는 구멍은 물을 빼기 위한 게 아닙니다. 1인당 얼마만큼의 스파게티를 요리해야 하는지를 측정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구멍에 들어가는 스파게티 양이 1인분입니다. 구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금속 지퍼에는 숨은 자물쇠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발하죠? 지퍼를 아래로 누이면 지퍼의 톱니가 잠깁니다. 위쪽 방향으로 두면 저절로 열릴 수도 있어요. 횡단보도 버튼을 눌러도 보행 신호가 항상 뜨지는 않습니다. 이 버튼은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눌러야 하는 종류, 두 번째는 작동하지 않는 종류, 세 번째는 버튼을 누르면 하루 중 일정 시간 이후에 보행 신호가 활성화되는 종류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느 도시, 하루 중 어느 시간대, 그리고 도시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달렸어요. 네 번째 종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르면 옆 사람에게 물을 뿜는 종류요. 저만 그런가요? 포스트잇은 블록에서 떼어낼 때 측면 각도로 제거해야 합니다. 밑에서부터 잡아당기면 종이가 말려 올라가게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접착성이 떨어집니다. 오븐 아래에 있는 서랍은 프라이팬, 냄비, 베이킹 트레이를 보관하기 위한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온장고예요. 뜨거운 음식을 서빙할 수 있는 좋은 온도로 유지시켜주죠.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랩 상자에는 롤을 고정하기 위한 특별 디자인이 있습니다. 상자 양쪽에 있는 작은 종이 탭이 롤을 제자리에 고정해줍니다. 그 탭을 안으로 밀어넣으면 롤이 상자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청바지에 있는 그 작은 주머니는 동전이나 열쇠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1890년대에 포켓워치용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 주머니 주변에는 또한 리벳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리벳은 청바지에서 가장 잘 마모되고 찢어지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엘리베이터에서 닫기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도 문이 더 빨리 닫히지 않습니다. 1990년 미국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식료품 카트에는 고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잠바를 카트 한 감자와 양파 한 무더기 옆에다 넣어두고 싶지 않으시죠? 그쵸? 대신에 고리에 거세요. 고리는 카트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카트 바닥에는 멋진 부분이 있는데요. 카트가 가득 차면 추가 구매를 위해 들어서 장바구니를 달면 돼요. 철로 된 부분을 다 들어서 바퀴 위에 있는 가로막대기 위에 놓고 편리한 고리로 고정시키세요. 이빨에 귀찮은 시금치가 끼었다면 이 팁을 써보세요. 헐렁한 치실로는 다 꺼내기 힘들 수 있어요. 좀 더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묶으면 돼요. 치약의 줄무늬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마케팅 속임수예요. 70년대 인류 치약 브랜드에서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해 자신들의 치약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냥 흰색인 치약의 효과도 그만큼 좋아요. 하지만 칫솔에 있는 파란 털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빠지거든요. 파란색이 희미해지면 새 칫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본 적 있으세요? 이것에 숨겨진 기능은 녹슬지 않게 물을 빼내는 거예요. 또 자물쇠에 기름을 칠하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열고 잠그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동전 가장자리에 있는 흠은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가장자리를 녹여 새 동전을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새 디자인 덕분에 누가 가장자리를 깎아낸 건지 쉽게 알 수 있죠. 여전히 오렌지 껍질을 까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우선 위와 아랫부분을 잘라내세요. 옆면을 잘라 당겨서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크림의 뚜껑에 고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튜브들은 보통 호일로 밀봉되기 때문에 열려다가 손톱 부러지지 않으려면 뚜껑을 뒤집어서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모든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동그란 판은 평생 탄산음료 제공하겠다는 쿠폰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음료를 맛있게 또 탄산을 많게 유지해주죠. 뚜껑은 음료를, 동그란 고무판은 탄산을 보존해주죠. 여러분이 마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만약 펜을 지우려고 지우개에 파란 면을 쓴다면 여러분의 공책은 아마 구멍으로 가득 찰 거예요. 파란 부분은 더 두꺼운 종이에 쓴 뭔가를 지울 때를 위한 겁니다. 종이가 두껍기만 하다면 연필과 잉크도 지울 수 있어요. 머리핀의 홈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핀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머리 가까이 밑쪽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도 느슨해지나요? 머리에 꽂기 전에 헤어스프레이를 머리핀에 바로 뿌려보세요. 많은 유리병에는 대개 바닥에 일종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유용해요. 엄지손가락을 움푹 들어간 곳에 넣고 부어보세요. 이 기술의 이름은 펀트예요. 지역 커피 판매대에 있는 설탕 스틱들은 새롭고 쉬운 방법으로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가운데를 찢어서 열어보세요. 손가락에 설탕도 안 묻고 종이 조각도 없고 커피도 행복해 하네요. 화장솜 팩에는 저런 끈이 달려 있어서 편리하게 화장실 고리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매번 풀고 다시 조이고 할 필요는 없어요. 팩 밑을 보세요. 절취선이 있죠? 조심스럽게 뜯고 쓰면 돼요. 문 손잡이는 보통 놋쇠, 청동 또는 다른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져요. 왜일까요? 항균성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퍼지는 걸 막아줘요. 두어 시간만 지나면 성가신 미생물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손을 씻는 것 잊지 마세요. 병 목이 긴 데엔 이유가 있어요. 병이 아니라 목 부분을 잡으세요. 차가운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요. 지퍼가 2개라니 너무 많은가요? 그럴지도요. 하지만 똑똑한 도난 방지 장치로 유용해요. 그냥 같이 잠그세요. 이제 아무도 여러분의 백팩을 열 수 없어요. 자물쇠가 없나요? 소매치기들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뭐든 끈으로 묶거나 종이 클립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옷깃 귀에 있는 그 작은 단추는 넥타이를 자리에 고정하는 데 쓰여요. 넥타이가 뒤로 도망가는 건 원치 않으시죠?
신발 제조업체들은 고객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운동화에는 미리 설치된 특수 반물집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한 걸로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운동화 위에 있는 여분의 구멍들을 말해요. 신발끈을 뒤로 끼워 여분 구멍에 고리를 만들어 봐요. 끈을 교차해서 고리를 통과시켜요. 이제 발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게 끈을 아래로 당겨요. 이제 뛰어요. 이게 올바른 머리빗 사용법이에요. 가로로 쓰지 마세요. 수직으로 잡아주세요. 솔이 세로로 늘어져 있죠? 빗을 수평으로 잡으면 이 솔들이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직접 확인해보면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선글라스를 벗어요. 어디에 숨기시겠어요? 손에 들고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셔츠 깃에 안경을 거실 건가요? 아님 주머니에 넣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렌즈가 안쪽으로 향하고 안경 다리는 하나만 나오게 안경을 가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경이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거예요. 에티켓의 규칙에 따르면 항상 방, 건물, 엘리베이터를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나가게 한 다음에야 들어가야 해요. 이 간단한 규칙은 충돌과 어색한 상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죠. 집에 페인트 롤러 있나요? 여러분이 수리하고 벽을 칠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롤러에 페인트가 두껍게 묻는 게 보이시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닦죠. 누군가는 물로 그걸 씻거나 칼이나 종이로 페인트를 긁어내요.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페인트 롤러를 위한 특별한 고무 청소기를 살 수 있어요. 이 날 모양은 롤러에 완벽하게 맞고 모든 먼지를 긁어내죠. 이쑤시개는 식당과 카페의 식탁 위에 항상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은 후 이를 쑤실 때 잘못 사용해요. 올바르고 교양 있는 방법은 화장실에 가서 조심스럽게 모든 음식을 빼내는 거예요. 식기세척기 타블렛의 껍질을 떼어낼 필요 없어요. 2층은 얇아요. 그냥 탱크에 넣으면 물이 껍질을 녹일 거예요. 배고픈데 냉장고에서 피자를 찾을 때 느끼는 행복감 아시죠? 어떻게 다시 데우실 거예요?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좋은 대안이 있어요. 프라이팬을 데우고 그 옆에 피자 한 조각을 놓으세요. 반대편에 물을 조금 부어요. 그러고 나서 뚜껑이나 호일로 팬을 덮으세요. 조심하세요. 몇 분 후에 꺼내서 피자를 맛보세요. 완벽하죠? 전동 칫솔로 빠르게 움직이며 치아를 닦지 마세요. 이 장치는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해요. 자켓에 단추가 달린 이 어깨끈에는 용도가 있어요. 이것들은 배낭끈이 미끄러지지 않게 여러분의 어깨에 단단히 매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직접 해보세요. 끈을 풀고 배낭을 메고 다시 묶어보세요. 주스나 우유를 부을 때는 구멍이 뚫린 부분을 위로 가게 하세요. 그럼 튀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물 내리기 전에 변기 뚜껑을 항상 내리세요. 열어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더러운 물 입자들이 튀고 전체 공간을 오염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부엌에 조미료 쉐이커를 두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음식에 향신료를 붓기 위해 그걸 흔들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면 바로 멈추세요. 그냥 뒤집어서 구멍이 뚫려있는 상단 덮개를 돌리면 돼요. 막힘없이 향신료가 쉽게 떨어져 나올 거예요. 입냄새가 나나요? 어떻게 확인할 건가요? 손바닥에 대고 숨을 쉬면 느낄 수 있지만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손목을 핥는 게 훨씬 좋아요. 혀끝으로 하지 말고 가운데 부분으로 핥아주세요.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과 얘기할 때 느끼는 거예요. 호흡을 상쾌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말라요. 침으로 촉촉하게 해주지 않으면 많은 박테리아가 침 안에 축적돼요. 그리고 이게 입냄새를 나게 하죠. 오븐 문에 있는 유리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오븐의 유리문을 닦을 수 있는 붓을 거기에 꽂을 수 있어요. 이 공간의 입구는 문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 선반을 열고 솔을 구멍으로 밀어 넣으세요. 날달걀에서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병으로 할 수 있죠.
누군가는 껍질에서 달걀 흰자를 천천히 부어요. 특히 처음 해보는 경우에는 어느 방법도 쉽지 않죠. 하지만 별도의 장비 없이도 훨씬 효율적으로 노른자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냥 날달걀을 접시에 붓고 노른자를 꺼내세요. 손으로요. 하지만 그 전에 손가락에 드디어 주말인데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군요. 중국 음식을 선택한 이유는 맛있잖아요. 예쁜 창가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과 젓가락을 받았어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작은 종이 봉투에서 그것들을 꺼낸 후 여러분은 뭘 하죠? 선택 A. 몇 번의 고운 분투 후에 가운데로 바로 쪼개나요? 선택 B. 접착된 부분의 끝부분부터 떼어내나요? 인터넷이 가르쳐준 것처럼요. 대세 온라인 지식에 따르면 선택지 B로는 반쯤 부서진 젓가락만 남게 될 거예요. 우연히 얼마 전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에 관한 썰이 인터넷에 등장했어요. 이에 의하면 젓가락 끝에는 작은 자국이 윗부분을 분리한 걸 돕기 위해 있다고 해요. 그런 다음 이 조각을 식사 중 젓가락을 올려놓는 받침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젓가락을 놓을 뭔가가 있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무 젓가락의 윗부분을 부러뜨리는 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식당에 도착해서 주문을 하면 웨이터가 나무 젓가락을 건네줘요. 이번엔 선택지 A를 따라 젓가락을 둘러 쪼개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젓가락을 놓을 뭔가를 원한다면 웨이터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필요한 걸 갖고 있을 거예요. 전 될 대로 되라 타입이라서 그냥 제 접시에 올려놔요.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젓가락을 올바르게 잡는 방법을 알아내느라 남은 밤을 보낼지도 모르겠네요. 중국인들은 기원전 1200년부터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전 그때 포크를 쓰고 있었죠. 이걸 요리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400년이 되어서야 식탁에서 먹는데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이 관습은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일본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대나무 젓가락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세계 인구의 40%가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30%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젓가락을 사용하죠. 대부분의 젓가락 사용자들은 동남아시아 출신이고 중국, 한국, 일본이 선두에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하실까봐 세상에는 젓가락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젓가락은 그중 가장 두껍고 길어요. 종종 대나무나 멜라민으로 만들어지고 끝이 두껍고 납작하죠. 소재가 미끄럽고 매끄러워서 잡기가 더 어려워요. 이제 현지 젓가락 사용자들과 저녁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아요. 먹는 중에 젓가락을 놓을 곳을 생각해 두세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진 않죠? 그러니 식탁에 두지 마세요. 사방에 소스가 묻을 거예요. 절대로 밥그릇에 똑바로 꽂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무례해 보이는지는 설명하지도 않을게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젓가락 받침이나 홀더를 달라고 해서 접시 옆에 놓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젓가락 끝을 접시나 그릇의 가장자리에 기대어 놓을 수 있어요. 또 일단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 주의하세요.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을 향하면 안 돼요. 이건 특정 문화권에서는 무례한 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젓가락을 잡는 방법이에요. 여기 여러분의 손이에요. 그리고 젓가락 한 짝이 있어요. 보통 펜이나 연필을 잡는 것처럼 잡아보세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젓가락 위, 젓가락 아래, 손가락 끝. 알겠죠? 엄지손가락과 검지를 위쪽 젓가락에 대고 가운데 손가락은 위쪽 젓가락을 받치는 역할을 하고 약지와 함께 아래쪽 젓가락을 받치는 역할을 하세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연습 좀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만약 손가락이 젓가락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면 가능한 한 위쪽 끝 가까이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젓가락을 더 넓게 벌릴 수 있어요. 만약 젓가락 사용의 달인이라면 요리할 때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금속은 쓰지 마세요. 열 전도가 잘 되고 또 팬 바닥을 긁을 가능성이 높아요. 쓸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젓가락이 있어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뒤집어져야 할 튀김이나 프리터를 요리할 때 매우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건 절대로 젓가락을 세척기에 넣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결국 기계를 맡게 될 거예요. 이전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손으로 씻으세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들, 예를 들어 남은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과 같은 것에 대해 몇 가지 개선의 기회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꺼냈는데 가운데가 아직 차갑다는 걸 알게 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건 전자파가 접시에 둘레 있는 음식을 가열하기 때문이에요. 종종 그 열이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맛있는 스파게티 볼로네즈 한가운데 도달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음식을 옆으로 좀 더 넓게 펴서 가운데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자,
힘 안 들이고 따뜻한 음식 완성. 그리고 음식 얘기를 했으니까 치킨윙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대부분은 타는 듯이 뜨거운 걸 두 손으로 집어 크게 한 입 베어 물어요. 하지만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작은 두 뼈 부분의 윙을 잡고 비틀어서 천천히 뼈를 빼세요. 닭이 느끼지 못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뼈가 없는 육질의 치킨윙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고 나면 꼭 이를 닦으세요.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드럽거나 중간 강모의 채소를 고르세요. 잇몸에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반복하는 대신에 45도로 잡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붙어있는 플라그를 잘 닦아낼 수 있어요. 와, 새 신발을 길들이려면 발이 넓은 사람에게 부탁하면 돼요. 아니면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먼저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해요. 그 후 헤어드라이어로 신발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고 1분 정도 집 주변을 걷거나 뛰어다니세요. 신발이 점점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졌다는 걸